엄마 때문에 참담한 이 여배우. 배우 한소희가 이번엔 친모 때문에 또 구설수에 오르고 있어요. 한소희는 5살 무렵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 자랐고 친모와는 왕래가 잦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친모는 한소희가 모델과 배우로 활동하면서 수입이 생기자 심지어 미성년자였던 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통장을 개설하고 돈을 빌렸다고 하죠. 그럼에도 한소희는 천륜을 어길 수 없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친모의 채무를 갚아줬지만 이런 상황이 끝이 없자 대신 채무 변제를 중단했다고 해요. 하지만 한소의 친모는 갯돈을 가지고 잠적하는 등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피소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이제는 12곳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일명 바지사장을 세우고 영업하다 구속되기에 이르렀는데요. 한소의 소속사 측에서는 대신 변제는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건 참 친모는 어처구니 없고 한소희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인 건가요? 그런가요? 월 이자만 700만원 내야 했던 그는 요즘 1980년대 코미디계를 주름잡았던 이봉원은 한때 사업이 망해 한 달 이자만 700만원씩 내야 했다죠. 갚아야 할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아내인 박미선에게 빌릴 수조차 없었다고요. 대신 당시 그들 집이 박미선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미선이 집 담보대출을 받아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봉원은 10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는데 이러한 과정이 와전돼 박미선이 자신의 빚을 갚아준 것처럼 소문이 나 살짝 억울함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요즘엔 2018년부터 천안에 오픈한 짬뽕집이 완전 성공에 기쁘겠어요. 저도 천안 갔을 때 이봉원 씨 짬뽕집 줄서기 시도했었는데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그냥 발길을 돌린 기억이 있어요. 천안에서 사업 성공한 이봉원 씨는 이제 천안 유지인 건가요? 그런가요? 그녀가 명품관에 드나드는 이유는 돈 벌더니 명품관만 드나든다. 트롯 가수 송가인에 대해 이런 풍문이 떠돈다는데요. 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해요. 그녀는 본인 입으로 백화점 명품관의 날이면 날마다 갔다 고 털어놓았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명품관에 드나드는 이유는 자신 것이 아닌 옳게 될 선물을 위해서였다는군요. 송가인은 무명생활 때 자신이 잘 되면 오빠들도 돕고 부모님도 호강시켜드리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트롯 가수로 우뚝 서게 되었고 미스트롯 우승 상금은 부모님께 드리고 첫 정산금으로는 오빠들 집 대출금도 상환해줬다죠. 또한 오빠들 만나 고생하는 올케들을 위해 백화점에서 명품 선물을 자주 구입했다고 해요. 게다가 송가인은 가족 외에도 주변 사람들 잘 챙기기로 소문이 났다는데요. 송가인씨 당신 주변인이 부럽기만 하군요. 저만 부러운 건가요? 그런가요? 무덤에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요즘 한창 잘 나가는 배우 엄태구는 느와르부터 로코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는 강렬한 인상처럼 연기도 겁없이 카리스마 있게 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그는 스스로 연기에 대한 재능이 너무 없다 생각해 배우를 그만두려고도 했었다고 해요. 준비를 아무리 해도 막상 촬영에 들어가면 순간 멍해지고 긴장감 때문에 제대로 연기를 할 수 없었다네요. 어느 날은 촬영 현장을 가려고 터널을 지나가는데 무덤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고요. 그의 형인 엄태화 감독도 말하길 과거 자신이 연출부로 있을 때 엄태구가 대사 딱 하나인 단역으로 출연했는데 동생이 긴장 때문에 대사를 제대로 못해 촬영이 늦어지기도 했다고 하니 엄태구의 말이 그저 겸손 멘트만은 아닌 듯해요. 그렇다면 오늘날 엄태구 씨의 쩌는 연기력은 인간 승리인 건가요? 그런가요? 김수미 씨 괜찮으신 건가요? 탤런트 김수미는 드라마 전원일기 수사반장 영화 가문의 영광 등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맛깔나는 연기를 선보였죠. 특히 올해 74세의 나이에도 홈쇼핑 뮤지컬 예능 프로 등을 종횡무진 누비며 활동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8월 피로 누적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방송 활동을 잠시 중단했었어요. 그런 그녀가 최근 다시 홈쇼핑에서 자신의 김치 브랜드 방송에 복귀했는데요. 하지만 눈에 띄게 건강이 안 좋아진 모습이 드러나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어요. 방송에서 김수미는 몸이 안 좋은 듯 부은 얼굴로 나타났고 김치를 끝까지 찢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한 말도 어눌하고 느리고 참기름을 든 손을 떨기까지 했는데요. 김수미 씨 부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쾌차되시길 바랄게요. 헌데 김수미 씨 하면 아직도 전원일기 일용언니가 먼저 떠오르는 건 저뿐만은 아니겠죠. 그런가요? 평범하게 800번 탈락했어요. 헐크로 잘 알려진 배우 마크 러팔로는 헐크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그는 뚜렷한 개성도 없고 잘생기지도 못한 탓에 800번 넘게 오디션을 봤지만 다 탈락하고 10년 넘게 바텐더 요리사 페인트공 등을 전전하면서도 배우의 꿈을 놓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디스 이즈 아워 유스라는 연극에서 페인 연기를 하며 관심을 얻기 시작했고 이터널 션샤인 조디악 등 다양한 영화에 출연하며 막 빛을 보는가 싶었던 그때 갑작스레 뇌종양 판정을 받고 말았어요. 생사를 오가는 10시간 수술 끝에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배우로서 치명적인 안면 마비와 한쪽 귀에 청각장애를 얻게 됐죠. 하지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꾸준한 재활치료로 결국 안면 근육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죠. 그리고 결과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헐크로 자리매김했고요. 우리도 마크 러팔로처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꿈을 놓지 않으면 저마다의 헐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가요? 내 아들이 딸로 바뀐 이유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대리모를 통한 자녀까지 포함해 총 11명의 자녀를 두고 있죠. 그중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의 큰 아들이었던 자비에르는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는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의 머스크 성을 버리고 이름까지 완전히 개명했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성소수자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캘리포니아의 교육 정책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다죠. 자신의 아들이 그 영향을 톡톡히 받았다는 거죠. 최근 그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페이스X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 문제가 저변에 깔린 거라고 보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에 신물이 났다고 하네요. 이미 2021년엔 각종 규제와 세금 정책을 비판하면서 테슬라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긴 바도 있지만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세금 왕창 내는 머스크 안 잡는 분위기인 건가요? 그런가요? 결국 해임됐다고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미니진이 해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미니진과 하이브 측의 갈등이 불거진 지 약 4개월 만인데요. 이번 해임 결정에 따르면 미니진은 어도어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사내 이사직은 유지되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하게 된다는데요. 이에 미니진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을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어요. 또한 미니진 측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했다며 해임 절차도 문제 삼았는데요. 이런 미니진 측 주장에 대해 하이브와 어도어 측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에요. 표면적으로는 해임된 미니진 쪽이 조금 불리해 보이긴 하는데요.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닌 듯 싶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바예요. 그나저나 하이브는 몇 달에 걸친 미니진과의 공방과 더불어 방시혁 의장 LA행 구설, 슈가 음주운전까지 왜 그래요? 삼재인 건가요? 그런가요? 썸 한번 지겹게 탔죠. 서정희 씨의 딸 서동주가 내년에 재혼을 한다고 밝혔어요. 서동주는 2014년에 이혼을 한 바 있는데요. 10여 년 만에 새로운 사랑을 다시 찾게 된 거예요. 상대는 4살 연하의 일반인 남성이라고 하죠. 헌데 서동주와 그녀의 남자친구 두 사람의 인연이 꽤 풋풋해요. 두 사람은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다 알게 됐고 썸을 엄청 길게 지겹게 탔다고 서동주 스스로 표현했는데요. 서동주는 처음에는 이성적인 감정이 없었다가 남자친구가 그녀의 강아지들을 케어하는 모습에 반하게 됐다죠. 동물 좋아하고 잘 케어하는 사람이라니 마음이 따뜻한 분일 것 같군요. 이효리 이상순 커플에 이어 서동주 커플까지. 다음 유기견 봉사활동 커플을 기대해도 좋은 건가요? 그런가요? 연진아, 쌍둥이였어?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연진이로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임지연이 쌍둥이로 오해를 받을 뻔했어요. 임지연은 자신의 SNS에서 친언니와 나란히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럴수 이럴수 아무리 자매라지만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언니가 임지연이랑 똑같아요. 아니 임지연이 언니랑 똑같아요. 골프복에 모자까지 스타일도 비슷하지만 나란히 클로즈업된 두 얼굴은 완전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닌가요? 만약 더 글로리 2를 찍는다면 임지연 대신 언니분이 연진이 해도 되겠네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딸이 다 저렇게 아리따우니. 임지연 씨 어머님은 뭔가 특별한 태몽을 꾸신 건가요? 그런가요? 이 배우가 놀이공원 화장실 서 노숙한 까닭은? 임채무는 1980년대 대표 꽃미남 배우 중 한 명이었죠. 그는 수사반장 전원일기, 사랑과 진실, 한지붕세 가족 등등 수많은 작품에 종횡무진 출연하며 대단한 인기를 구가했어요. 그러던 그는 1990년 사비 110억을 털어 양주의 놀이공원 두리랜드를 개장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리랜드를 운영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그 액수가 무려 190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임채무는 빚을 갚기 위해 여의도 67평 고급 아파트 두 채를 팔았고 갈 곳이 없어 놀이공원 화장실에서 재혼한 부인과 함께 군용 침대를 놓고 생활했다는데요. 서글프고 비참한 생각도 들었지만 부인과 가까이 붙어 지내며 마음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사랑이 더 깊어졌다는군요. 비록 어마어마한 빚 때문에 시달렸지만 그만큼 귀한 사랑을 얻었으니 다행이라고 말해도 좋은 건가요? 그런가요? 암투병 고백한 이 배우. 장근석은 6살 때 아동복 모델로 데뷔해 성인이 된 후에는 황진이 미남이시네요. 예쁜 남자 등으로 빵빵 떠 아시아 프린스로 불릴 정도로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의 모습이 점점 보이지 않기 시작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죠. 헌데 그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1년 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최근 수술한 근황을 알렸어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왜 하필 나한테라는 생각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수술 경과가 좋아 이제는 몸이 많이 회복됐다는군요. 장근석 씨 앞으로 몸 잘 추스리시고 관리 잘해서 다시 아시아의 프린스로 돌아오길 바래요. 그럼 다시 그 소년미 뿜뿜한 미소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가요? 엽기 사기꾼이 폭력까지. 지난해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하게 했던 사나이, 아니 여자분, 이거 뭐라 불러야 할지 혼란스럽네요. 암튼 성은 전이요, 이름은 청조. 전청조는 성 정체성 신분 정체성이 의혹투성이인 채로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와 결혼한다며 난리 부르스를 떤 것으로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특히 자신이 재벌 3세라며 주변인들에게 투자금을 편취해 30억 원을 사기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요. 헌데 최근 여기에 혐의가 더해졌다는 소식이에요. 전청조는 지난해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리기도 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이로 인해 이번에 징역 4년형이 더해졌고요.
와, 이건 파도 끝이 없네요. 전청조의 엽기 행각이 밝혀질 때마다 뭐랄까 정신이 피곤해지는 느낌인데요. 여러분도 피곤한 건가요? 그런가요? 겹겹경사 터진 조셉. 방송인 조세호는 유퀴즈 온 더 블럭을 방송 초부터 유재석과 함께 진행하며 조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유재석이야 워낙 자타공인 최고 인기 방송인이고 조세호 역시 그 인기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죠. 이런 와중 그는 9살 연하의 여자친구와 올해 10월 결혼을 깜짝 발표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바 있어요. 또한 1박 2일 새 멤버로 합류하는 겹경사를 맞이하기도 했다고요. 헌데 조셉의 경사는 그뿐만이 아니었네요. 이젠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올해의 엔터테이너 남자 부분까지 수상했다죠. 살면서 결혼 성공 명예까지 한 번에 거머쥐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요. 조세호 씨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닌가요? 요즘 뭐가 잘 안 풀리기만 하는 이 사람은 그저 부럽기만 하군요. 조세호 씨 겹겹경사 아주 많이 축하드리고요. 근데 저도 잘 풀리려면 그대처럼 분발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가요? 영화 터미널이 현실로?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터미널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2004년 개봉한 이 영화는 부푼 꿈을 안고 뉴욕에 입성하려 했지만 쿠데타 때문에 고국이 일시적 유령 국가가 된 한 남자가 공항에서 10년 동안 생활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고 화제성과 더불어 큰 인기를 끌었죠. 헌데 최근 이 영화의 현실판 사연이 칠레 공항에서 전해졌는데요. IT 국적의 조셉이라는 남성은 일자리를 위해 칠레에 입국했다가 5년여 만에 정리해고를 당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2년째 공항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작은 카트에 자신의 짐을 싣고 다니며 생활하는 조셉은 공항 이용자들에게 푼돈을 받으며 연명하고 있다죠. 그의 이러한 삶은 한 승객이 동영상을 SNS에 올려 알려지게 되면서 칠레 주재 IT 대사관에서는 그제야 영사 조력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공항 떠돌이가 된 조셉도 국민을 그런 지경에 놓아둔 국가도 참 씁쓸한 느낌을 자아내는데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건가요? 그런가요?